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62쪽을 펴고 수업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본차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4가지 방법 중에 3가지를 살펴보고 왔었죠. 첫 번째는 바로 인터넷 조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문화유산을 조사하면 짧은 시간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맞아요. 자, 책이나 기록물을 조사하면 문화유산을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문화유산을 잘 아는 사람이나 무형 문화재를 만나 그렇죠. 면담하면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고 그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 방법인 맞아요. 답사를 이번 시간부터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 친구들과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 답사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조사함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즉 오늘 배워볼 내용이 답사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우리 모듬은 알뜰시장 집회에 넣을 문화유산을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다. 답사해보기로 했다. 문화유산을 찾아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중심지 답사할 때 총 몇 개로 나눠서 답사 과정을 살펴봤었죠? 맞아요. 답사 전, 답사 중, 답사 후 3가지로 나눠서 봤었죠? 이번에도 똑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과정은 바로 답사 계획하기입니다. 답사 전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이죠. 여기 내용을 볼게요. 답사 장소를 미리 알아보고 답사 계획서를 작성해 봅시다. 자, 답사 계획서를 작성하면 직접 답사를 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답사 계획서에는 지금 이렇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답사 목적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강화 고인돌을 알아보는 거래요. 이 친구는 이미 답사 장소가 정해진 친구네요. 강화도 고인돌과 역사박물관을 갈 거고 답사 날짜도 이렇게 잘 적어놨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답사하는 사람의 보호자를 포함해서 총 5명이 같이 가나 봐요. 우리 중심지를 답사할 때도 꼭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보호자랑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꼭 보호자와 함께 답사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크게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로 보면 강화 고인돌은 얼마나 클까? 고인돌을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질문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을 떠올리는 거죠. 궁금한 점 떠올리기. 그리고 하나를 조금 더 추가하자면 사전 조사라고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내가 강화 고인돌을 보러 가는데 고인돌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고인돌이 뭔지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하면 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생기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문화유산을 답사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볼게요. 또 여러 명이서 가는 경우라면 역할도 나누고 준비물도 챙기고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주의할 점. 내가 문화유산을 답사하러 갔을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지를 꼭 알고 가야 합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관람 규칙 확인하기, 그리고 우리 위에서 했던 것처럼 질문 내용 미리 준비하기, 그리고 문화유산 소중히 다루기.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문화유산이란 조상들의 문화 중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직접 답사를 하러 갔을 때도 매우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죠. 그리고 답사를 하러 갈 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것, 다치지 않도록 조심, 안전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 뒤쪽에 있는 활동 자료를 뜯어올까요? 자, 중심지 답사했을 때랑 매우 비슷하죠? 이렇게 생긴 답사 수첩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뜯어와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빠르게 답사 수첩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답사 수첩을 완성해 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계획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우선 적어주세요. 적어보았나요? 여기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인터넷 혹은 책을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꼭 한번 알아보고 싶은 문화유산들을 한번 탐색해 보라고 했었죠. 거기서 한 가지를 골라옵시다. 선생님은 수원화성을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여기 빈칸이 많이 남을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 문화유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적어봅시다. 수원화성이 건축물로 아주 우수하다던데 왜? 대체 어디가 그렇게 뛰어난 걸까? 수원화성은 정약용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등등 여러분이 찾아보고 싶은 문화유산과 관련된 질문들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준비물은 답사할 때랑 비슷하겠죠? 뭐 연락할 핸드폰, 그리고 사진기, 여러분이 기록할 뭐 수첩 등등등이 되겠죠. 함께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보호자분과 꼭 같이 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역할은 혼자 가게 된다면 다 해야 되죠. 관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만약에 면담을 할 거라면 면담도 하고 영상 촬영하는 것까지 여러분의 역할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 관찰 전 계획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여기 수첩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가고 싶은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전조사를 해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을 더 넘겨볼게요. 이제는 두 번째, 답사 중 여러분이 직접 답사를 하러 갈게요. 우리 교과서에는 강화 고인돌을 답사하러 가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을 찾아갔습니다. 고인돌이 보입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크기입니다. 여기 보면 답사 장소의 관람 규칙을 지켜요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이쪽으로 괜히 넘어가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고인돌이네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이렇게 만지려고 한다던가 하는 거는 정말 안 되겠죠. 그래서 꼭 관람 규칙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2번, 가까이 가서 고인돌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인돌에 관한 설명이 있는 안내판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문화유산을 답사하러 가면 그 입구 쪽에 안내 책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안내 책자를 보면 여러분이 그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내판이랑 안내 책자를 꼭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영상도 촬영하며 조금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앞에서 보는 고인돌 모습은 이렇고 약간 사선 옆에서 보는 고인돌 모습은 이렇네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렇게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도 되는 거지만 뭐 아주 오래된 책이라든지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진 촬영에 되게 민감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왔지만 관람 규칙에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찍으면 안 됩니다 하는 안내가 있을 거예요. 꼭 확인해보고 그걸 지켜서 관람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4번, 이번에는 그 옆쪽에 있는 강화 역사박물관에 방문을 했대요. 고인돌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5번, 관람 방향에 따라 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박물관은 관람 방향이 없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되지만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를 따라서 가면 순서대로 관람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랑 부딪히지도 않겠죠. 옛날 사람들이 고인돌을 만든 까닭과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유산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어 시간에 김홍도의 씨름 사진을 보았죠. 거기를 보면 여기 갓쓴 사람도 보이고 아이가 엿을 파는 것도 보였고 이렇게 씨름을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모습들도 관찰할 수 있었죠. 이렇게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그림 속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박물관들 그리고 문화유산들을 답사하면서 지금과는 다른 조상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분이 박물관을
답사하게 된다면 박물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고인돌 덮개돌의 모형을 옮겨보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끌어당기고 있죠. 여러분 이쪽을 보면 이게 고임돌 그리고 위가 덮개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평균 키가 약 2배만큼 크대요. 고인돌이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우리 답사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건 되게 평면적인 자료들이에요. 책이나 인터넷에서 영상으로 보는 것도 매우 좋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문화유산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관찰하게 된다면 그 문화유산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답니다. 아무튼 이쪽으로 오면 궁금해할 친구들을 위해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 밑에 고임돌을 세우고 얘를 끌어오는 것도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흙을 쌓아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언덕이 만들어지겠죠. 그 위에 이렇게 통나무들 이것처럼 작은 나무들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덮개돌을 질질 끌어옵니다. 위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덮개돌을 올리고 남은 여기 흙들을 치워서 이렇게 고인돌을 완성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박물관에서 이것만은 지켜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 다녀요.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해요. 음식은 정해진 곳에서만 먹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에 버려요. 사진은 프레시를 터뜨리지 않고 찍어요. 이거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는 그림과 글로 기록해요. 자, 이렇게 우리 교과서 내용을 따라가 보면서 간단하게 답사 과정을 살펴봤죠? 그러면 우리 답사 수첩을 잠깐 볼게요. 여기서도 지켜야 될 예절들이 나오고 있죠. 답사 장소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꼭 따르고 친구들이랑 보호자분이랑 대화를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촬영할 수 없는 곳에서는 앞에 나왔다시피 그림이나 글을 활용해요. 까지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다가 이제 문화유산을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할 건데 세 번째 단계가 나오게 되겠죠. 보고서 작성하기. 답사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답사를 다녀온 후 답사 보고서를 작성해 봅시다. 답사 보고서를 작성하면 문화유산을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사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밑에 한번 살펴볼게요. 위에 있는 내용은 우리 아까 전에 계획서에서 있었던 내용이랑 일치하고요. 밑으로 볼게요. 여기 보면 답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그리고 느낀 점,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 두 가지를 위주로 여러분이 답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사실과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배우고 있을 거예요. 여기 위쪽을 보면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죠. 답사 보고서를 조금 더 편하게 적으려면 여러분이 답사할 때 이런 수첩 같은 것에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면 보고서를 쓸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 우리 앞에서 답사 과정을 살펴봤었던 것처럼 새로 알게 된 사실과 사진들이 잘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를 보면 답사를 하면서 느끼게 된 점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은 어떠했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인돌이 다양한 지역에 있다던데 다른 지역에 있는 고인돌을 조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답사를 가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됐으니까 또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점을 기록해놨다가 찾아본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문화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여러분이 답사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답사를 하면서 느낀 점도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간단하게 자랑해 볼게요. 내가 조사한 문화유산은 선생님 같은 경우엔 수원 화성이다. 이 문화유산은 뭐뭐뭐뭐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여러분이 어떤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하는 이유는 각각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옛날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서 혹은 우리 민족만의 특징을 잘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다가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답사하는 방법을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교과서 62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답사하는 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했었죠. 어떻게 나뉘어졌었나요, 여러분? 네, 첫 번째는 답사, 계획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답사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답사, 보고서 쓰기. 이 3가지로 크게 나뉘어 봤습니다. 각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알아봤죠. 답사 계획을 세울 때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선생님의 사전조사를 하는 것을 매우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답사할 문화유산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늘려가면 정말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 답사하는 중에서는 맞아요. 그 관련된 규칙을 꼭 지켜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건 맞아요. 안전도 안전입니다. 그리고 답사 보고서를 쓸 때에는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그리고 느낀 점을 넣어서 정리를 한다고 했었죠. 자, 이 3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도 답사를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이기도 하고 직접 답사를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온라인 답사를 갈 겁니다. 우리 중심지에 했었던 것처럼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2가지 사이트를 알려줬었죠. 바로 문화재청과 문화유산 채널입니다. 이 2가지 사이트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답사를 한번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던 것처럼 문화재청, 문화재 검색, 문화재 지역별 검색을 들어가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문화유산을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수원 화성으로 가볼게요. 문화재청에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와 관련된 정보와 문화재 설명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수원 화성에 있는 안내판의 내용도 여러분이 이렇게 잠깐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저는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인터넷에 다양하게 검색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 화성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수원 관광에서도 수원 화성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이런 관광 사이트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번호별로 설명을 조금 더 볼 수 있네요. 아, 이 부분을 많이 봤는데 얘를 팔달문이라고 하는구나. 사진들도 각각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 사이트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사이트를 VR을 사용하면 이렇게 내가 직접 간 것처럼 이 근방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들어가서 검색을 하든 아니면 그 관련된 관광 사이트에 들어가든 혹은 나 영상으로도 조금 더 보고 싶은데 관련된 역사는 뭔지도 궁금해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단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KBS, EBS 혹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문화유산 채널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이러한 믿음직스러운 기관에서 제공하는 영상들을 보면 여러분이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여길 들어가게 된다면 수원화성의 아까 전에 문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을까를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이처럼 답사가 어려운 친구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답사를 직접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답사 수첩을 완성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